매몰차게 그래 수리비 못 내겠어? 알았어. 그럼 네 자전거라도 내가 맡아둘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뭐 신사도 잘한 건 없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돼놓은 자전거를 그냥 수남이가 말도 안 하고 가지고 온 것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인 영감은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바로 이 칭찬을 듣고 수남이가 왜 수남이는 주인 영감이 자기가 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볼 쓰다듬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남이가 좋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수남이는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 잘했다라는 칭찬이 오히려 수남이는 듣기 싫었던 거죠.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실을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자물쇠를 막 이제 그 분해하는 그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는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이 주인 영감님이 도둑놈 두목이야. 어른이니까. 그러면 수남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두목 밑에서 일하는 작은 도둑놈. 수남이 본인은 작은 도둑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 영감님은 큰 도둑놈, 도둑놈 두목 같아 보인다라는 거지요. 내가 도둑놈, 주인 영감님은 그러면 두목. 보여. 속으로 정이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진다. 그 전까지는요, 정이 있었어요. 오히려 가족에게서 못 받는 정을,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못 받는 정을 그나마 주인 영감에게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자물쇠를 신나게 분해하는 그 주인 영감을 보면서 오히려 수남이는 정이 뚝 떨어집니다. 생각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똥빛.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똥빛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에 누런까지 붙여서 누런 똥빛.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누런 똥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현대인들의 부도덕성. 제가 처음 자전거 도둑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정이 많고 양심적이고 누구나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6.25 직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60, 70년대가 한창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건 눈에도 안 보이고 오로지 먹고 사는 거, 경제 발전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할 때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뭐야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할 때라 이제 사람 사이에 어떤 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부도덕성이 꿈틀꿈틀 막 이렇게 좀 이제 삐집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소설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 영감이 뭐 대기업의 회장, 엄청난 회사의 사장은 아니지만 나름 가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인이 오로지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이제 일 잘하라고 칭찬하면서 겉으로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혹사시키고 이런 일을 했는데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누런 똥빛입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껍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칭찬을 계기로 해서 수남이가 주인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침내 자물쇠를 깨트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라. 아, 됐다. 자전거도 건지고 수리비도 안 내고 이 녀석 똑똑한 걸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내 놈 오늘 운 텄다. 야, 너 오늘 굉장히 운 좋은 날이야. 근데 사실 운 좋은 날이 아니죠. 운 나쁜 날이야. 사실 여긴 안 나오지만 그 수남이 그 우리 생략된 부분에 보면 수남이와 그 신사 사이의 외적 갈등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는 부분에 보면 신사가 수나미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나미도 막 울고 빌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수나미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예감대로 재수 운 붙은 날, 운 없는 날, 재수 없는 날 인데 오히려 주인 영감은 야 너 오늘 운 텄다. 운 좋은 날이다. 근데 이게 수나미한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 영감 본인한테 운이 좋은 거겠죠.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수나미 예의 그렇듯 항상 그렇듯 수나미의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해주는데 전에는 그런 걸 좋아했지만 그런데 오늘은 싫다. 아주 단호하게 오늘은 그렇게 나를 쓰담쓰담 해주는 주인 영감의 손길이 싫다. 완전히 싫어진 거죠. 영감님의 손이 싫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수나미가 주인 영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거부감을 싫다. 오늘은 나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은데 자 그것이 운투기는커녕 오히려 재수 온 붙었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재수 온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 영감은 오늘 운 텄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수나미의 심리 나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아주 바쁜 하루. 그렇게 좀 착한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주인 영감 기준으로 착한 일을 했으면 오늘 수고했으니까 그럼 좀 쉬어 이렇게 해주든가 일 시킬 건 끝까지 다 시키고요. 아주 나쁜 영감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게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비로소 수나미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은 되게 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이 진짜 여기 자전거 도둑에서 중요한 장면.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낮에 내가 한 짓은 이라고 하면서 나가 나오죠. 원래 이 소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내가가 아니라 낮에 수나미가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을까? 라고 나와야 하는데 내가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1인칭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작은 따옴표를 해주면 아 수나미가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작은 따옴표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우리가 이제 수나미의 마음속으로 좀 더 잘 집중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시점의 변화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나미의 마음속 생각이 나와요. 바로 요 부분이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외적 갈등은 수나미와 신사의 갈등이지만 이 소설의 대표적인 내적 갈등은 바로 이 부분. 수나미가 혼자 마음속으로 내가 아까 했던 행동은 옳은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인가? 나는 근데 그때 왜 자전거를 들고 오면서 쾌감을 느꼈지? 왜 괴로움보다 쾌감을 느꼈지? 내가 그 자전거를 훔치면서 나도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건 나도 내가 그 도둑질을 즐겼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나 주인 영감이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이제 그런 갈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바로 여기.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란 말인가? 그러니까 수나미가 심각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도둑질이라 치자. 솔직히 수나미는 오히려 신사가 좀 나쁜 거 아니었어? 하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건 도둑질이라고 치자. 근데 나는 왜 그 자전거를 들고 오면서 그렇게 묘한 기쁨을 느꼈지? 수나미가 진짜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 원래는 공포를 느껴야 돼. 뭐 죄책감, 공포 이런 걸 느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공포와 함께 꽈당모를 쾌감까지 느꼈다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나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다. 나 왜 그랬지? 나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수나미가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느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내적 갈등. 딱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수나미의 내적 갈등.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여기에.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떨리고, 뭐, 그때 뭐, 마음들이 뭐, 좀, 걱정스럽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수나미에게는 형이 있는데, 이제 이 앞부분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그 얘기가 없구나. 수나미에게는 형이 있어. 여기 형 얘기가 나오죠. 형이 수나미랑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서울에 돈 벌러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뭔가를 갖다 주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형은 진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경찰한테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형처럼 그렇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 자기 내부에도 형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도덕성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핵심 뭐죠?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형처럼.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소녀는 여기가 진짜 결말이에요. 이 소설의 결말. 소녀는 문득 아버지가 그리웠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수나미가 돈 벌러 간다고 할 때 그 형 때문에 아버지가 수나미한테 딱 한마디 했어. 무슨 일을 하든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수나미 떠날 때 딱 그 얘기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도둑질을 한 거야. 물론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둑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수나미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부도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문득 뭐 계속 그리웠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진정한 어른.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꾸짖어 줄 수 있는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다시 가져다 놔. 그분한테 죄송했다고 사과하고 수리비 갖다 드려. 그리고 자전거 찾아와.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어른. 물론 지금 수나미가 있는 곳에도 어른이 있긴 있어요. 어른, 겉모습만 어른인 주인 영감. 근데 주인 영감은 부도덕성의 상징. 자기를 오히려 칭찬해주는 그런 좀 나쁜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 아버지. 주인 영감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텄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 주인 영감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어른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서로 대조,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왜 어디로 가려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고고.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이게 이제 고향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수나무로 빛났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수나미도 만약에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인 영감이 칭찬을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면서 잘했죠? 하면서 넘어갔다면 수나미도 누런 똥빛으로 변했을지도 몰라. 지금 변하려고 할 뻔했는데 수나미가 본인의 결심으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놨잖아요. 자, 누런 똥빛, 부도덕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것을 버리고 소년다운 청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의 회복, 순수함의 회복, 물질적 가치보다 뭐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원래의 수나미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수나미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 돈은 못 벌면 좀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부도덕적인 인간이 되느니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물질적인 가치에 빠지지 말고 우리 도덕성을 회복하자, 양심을 회복하자,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여기 나오는 주인 영감처럼 누런 똥빛으로 변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자,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줄거리를 읊어들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저하고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디부터 풀어야 하냐면요. 9번까지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문제부터 풀어봐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사회에서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했는데 그 바람 때문에 뭐가 막 펄러덕거리고 뭐 간판이 나라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3번에 보시면 뭐 달력에 있는 벚꽃 사진 했는데 이건 그냥 벚꽃 사진 봄이구나 하는 거지. 뭐 바람, 불길한 뭐 분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사람들이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를 동정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그 간판, 날아가서 아가씨를 맞춘 그 간판 주인집 아저씨를 사람들은 다친 아가씨보다 더 동정을 합니다. 왜? 치료비 물어줘야 되는데 돈 아까워.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야. 병원에 가느라 장사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는 것 때문에 아저씨를 오히려 동정하고 있다. 다친 아가씨보다도. 자, 그 다음에 12번. 서울의 바람과 시골의 바람의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 원래 그 자전거 도둑에는 이제 그 수나미가 바람 부는 골목을 보면서 서울의 바람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막 물건들을 날아가게 하고 날아오는 건 죄다 먼지고 뭐 좀 이렇게 뭐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고 근데 수나미가 기억하는 자신의 고향 시골의 바람은 뭐 끝에도 나오지만 뭐 청보리를 불게 하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바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골의 바람을 알고 있는 게 수나미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게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서울의 바람은 쓰레기를 몰고 와. 근데 시골의 바람은 생명력. 이제 봄바람이 불면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고 이제 뭐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게 하는 그런 생명력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A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이 A가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뜨끔한 거지. 자기가 지금 자전거를 훔쳐온 게 맞으니까. 답은 2번. 자신의 행동, 그 자전거를 들고 뛴 게 도둑질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기억에서 이율 중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것 했는데 요거는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여기죠. 수나미에 대한 주인 영감에 대한 거부감. 여기 뭐 촌놈, 도둑놈 두목, 정이 떨어진다, 똥빛.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도둑놈 두목, 정이 떨어진다, 똥빛은 다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생각. 근데 여기 촌놈인 줄 알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수나미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14번 문제의 답은 1번 기억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수나미 주인 영감을 싫어하게 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자신이 그렇게 도둑질을 했는데도 오히려 주인 영감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정이 뚝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기억에서 리을 중 수나미의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나 행동이 아닌 것 했는데 이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바로 여기에요.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 퇴근해서 밥 먹고 난 그 늦은 밤 시간. 원래는 그런 걸 했어. 근데 오늘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게 되지를 않아.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있죠? 쾌감을 더 느꼈던 것이다.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전혀 괴로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도 1번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시면 수나미의 마음속 갈등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지금 막 주인 영감이 막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에 보시면 주인 영감이 자물쇠를 분해하게 놔두어야 했을까? 이거 안 되는 건데 물론 들고 온 자기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신나게 분해하는 주인 영감도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놔둬야 하는 게 옳은 행동인가 나쁜 행동인가 뭐 이런 거. 4번. 그 다음에 18번. 수나미 돌아온 형의 얼굴을 누런 똥빛으로 느낀 이유. 그러니까
주인 영감도 누런 똥빛이고 형도 누런 똥빛.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이 누런 똥빛이라는 게 아니라 수남이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주인 영감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형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형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도덕성,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남이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누런 똥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19번. 수남이 A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A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A와 같은 생각이 뭔지 한번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왜? 자기도 자전거 들고 뛰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3번. 쾌감까지 느꼈잖아요.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아버지와 주인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긍정적인 인물, 주인 영감은 부정적인 인물.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은 당연히 2번이죠. 아버지가 수남을 왜 부정적으로 여겨요? 아버지는 진짜 수남이가 돈 벌러 갈 때 너는 제발 형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둑질만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수남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진짜 아버지는 수남이를 혼냈겠죠. 그러니까 혼낸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정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지 수남이를 미워해서 혼내는 건 아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있는 게 맞죠. 20번 문제까지 맞습니다. 좀 많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를 다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죠? 요 강의는 앞에 자전거 원 강의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는 비슷한데 요 뒷부분에 훨씬 설명할 게 많아서 약간 길게 좀 강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도망가신 거 아니죠. 진짜 중요한 내용들 공부하신 거니까. 자, 이제 자전거 도둑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배웠으니까 요 강의 끝난 다음에는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자전거 1, 자전거 2, 요 1, 2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저 깡쌤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